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 PD입니다. 이수욱TV의 경우에는 1인 미디어이긴 하지만 약간 종합 채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방송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한 가지의 그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소 이렇게 다양한 포맷이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방송은 주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또 플랫폼이라든가 콘텐츠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실시간 방송을 코엑스, 킨텍스에 가서 또는 이제 지방에 가서 방송을 하는 경우.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이라든가 느낀 바를 정리해서 시사터치 시간에, 이수욱TV의 시사터치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게 큰 줄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가왕 나훈아니 KBS2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사실. 노래로서, 감정으로서, 감흥으로서 그분이 들려준 노래의 메시지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청률이 뭐 거의 29%까지 갔다고 하는 거 보면 전무후무한 것이죠. 동시간대에 있었던 타 방송국의 시청률과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나죠. 뭐 30배 더불어서 또 이분이 이제 그 시사점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 결정적으로 던진 이야기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은 무슨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여기에 참석해 주신, 또는 코로나19의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고 민초들이 주인공이었다. 뭐 이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여야에서는 각자의 이제 진영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저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얘기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분은 조금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보다는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늘 이렇게 지켜봐오면서 자기만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이제 노래 인생도 생각을 했겠지만 예술 인생도 생각을 했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한 걸음 물러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일침을 가해서 지금 가뜩이나 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세로 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시사터치 시간에, 이수욱TV의 시사터치 시간에 Find for Leadership 해가지고 리더십을 찾아서 이제 우리 나라의 경우에 가장 지금 당도한 문제입니다. 내년도, 내후년까지. 내년도의 경우에는 뭐 서울시, 부산시, 뭐 많은 대도시의 이제 지자체장을 뽑아야 되기도 하고 시장을.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더십은 과연 우리는 찾고 있느냐 또는 찾아져 있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자천타천으로 해서 이미 출마를 하신 분도 있고 당에서 이미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잠룡이라고 해서 뛰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 살펴볼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한 100일인가요? 이렇게 너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물론 저희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 선출 방식이 좀 틀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비슷하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런데 과연 지금 같이 대통령으로 뛰고 있는 이 라이벌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 미국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의 중심인 미국을 놓고서 본다면, 이쪽 자유진영이나 민주진영이나 저기 사회주의 진영에서 보기에 상당히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강약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CNN을 저도 그때 시청을 했는데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가 불거졌고 또 세계적인 무역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고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의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 대한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벽을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가했죠. 또 이미 와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다인종이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날 지금 ICT 또는 IT가 번성하고 있는 미국 전 세계의 뭐 100위, 500위 이렇게 따질 때 미국이 대부분이 상층부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MS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도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곳의 CEO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인도라든가 사우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인재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입국을 못하게 하기도, 거기다 또 오바마 케어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백인들 거기에다 중산층에서 떨어지는 낙후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해외 자본들이나 해외 투자자, 해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민을 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거를 배제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백인들이 이제 위주가 되겠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지지가 많았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바마 이후에 되고 나서 보니까 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분쟁도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미 문제, 김정은과의 대화 이런 것도 뭐 잘 될 것 같은데 하노이 또는 뭐 싱가포르 또 판문점에까지 와서 이렇게 트럼프가 와서 막 회담을 하고 만나고 악수를 하고, 트럼프가 북한의 그 판문점 저쪽으로 넘어가고 하고 김정일이 넘어오고 이랬지만은 아직까지 또 풀리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폼페이오가 또 오겠다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가 돼서 또 의심이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리더십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그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엉키기 시작했어요. 말로써 활자화된 걸로써 딱또박또박 이렇게 가면 좋은데 현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 그 조 프레이든가 그 흑인이 경찰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흑인들이 인종차별주의로 인해서 막 미국이 들끓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그 여운이 남아있고, 유럽도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이랬어요. 전 세계가 불안정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신감을 갖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이게 좀 복잡해요. 아니 자기는 1억 원 정도의 치료를 받고 정말 대통령 국가의 원수로서 그런 치료를 받고 집중 치료를 관리를 받고 이제 복귀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21만 명이 지금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어마어마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미국민들도 갸우뚱하게 됐고, 따라서 지난번에 1차 방송 토론을 한 그 바이든 쪽으로 16% 정도가 격차를 내면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16%에서 한 20여 프로 넘어갈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트럼프는 무슨 뭐 초인가 슈퍼맨인지 아니면 허풍쟁이인지, 그 넓은 미국의 땅덩어리의 대륙의 사람들이 얼마나 각 주마다 또 이해관계가 틀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마다 취향이 틀리고 지향하는 정치 지향점이 틀리다 보니까, 또는 경제적인 문제 지금 전 세계가 힘들다 그러는데 미국이라고 지금 용 빼는 재주가 있나요? 전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치마크로 붙이기도 하고, 그럼 바이든이냐 그러니까 바이든은 또 나이가 또 트럼프보다 또 먹었다. 근데 물론 지난번에 그 1차 방송은 제가 이제 보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그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에 막 그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할 틈을 안 줘.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 사이에 또 그 사이사이를 그럼 거의 회방 수준인데, 폭스 TV에서 나온 사람인데 CNN에서 물론 방송을 했지만 이 사람조차 아주 두 손 두 발 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그 방송에서는 심하게 그러면 마이크 소리를 끈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보려고 그런다고 할 정도, 채용하려고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면 참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커렉터, 퍼스널리티가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포용력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승리를 위해서 자기만의 독주를 위해서 상대방의 전혀 이렇게 똑같은 공평한 공평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물론 이렇게 파이팅심은 좋은 거죠.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간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떨어뜨려 나가지도 못해요. 물론 첫 번째 4년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60%고 뭐 거의 트럼프가 한 20%에서 격차가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뚜껑은 열어보니까, 그리고 구글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겨버렸어요.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민주당 쪽에서는 우려하겠죠. 바이든 쪽에서.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 생각하면 봐라,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안 그럴 것 같아?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트럼프 쪽은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가 지금 그때의 격차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하고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드러날 거 다 드러났잖아요. 두 양쪽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어느 정도까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저렇게 단점을 노출할 경우에, 약점을 노출할 경우에 상대 경쟁자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이 여야 양당 밑에까지 너무 많이 깔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바로 전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 정치를 종식시키고 나온 예를 들어서 YS나 DJ 또 이렇게 그룹을 묶을 수 있겠고, 완전히 전환돼서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Find for Leadership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리더십이 과연 우리에게 이게 체질에 맞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의 어떤 그런 중심을 잘 이끌어서 우리가 선진국, 정말 이른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자, 그럼 선진국 안 가도 되느냐? 이게 델리케이트한다. 선진국 가야 됩니다. 선진국 안 가버리면 여기서 멈춰 있다가 멈춘다는 건 퇴보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는 우리보다 조금 뒤졌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저쪽 남미, 중미,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권, 아시아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도 또 늘 우리보다 앞서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정체에 있다는 것은 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상황이 항상 멈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딱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딱 멈춰 있다는 건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장 지금 가까이 놓고 본다면은, 자, 리더십 비교를 지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바마와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택에서 선택에 이어진 지금의 선택이 미국의 선택, 미국 국민들의 선택. 그리고 우리들은 군부 정치에서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고 성공한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리더십,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좀 넓게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나온 사람들 좋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할 사람들 중에서도 좀 올바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다크호스를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부분 중에 안철수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홍정욱 전 의원, 지금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그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리더십에는 현장을 많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진정한 지성적인 면에서도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기의 융합의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합하는, 미래를 비저너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리더. 비저너리라는 건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잘못된 것을 전부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중화시키면서 새로운 무언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무언가의 방향은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과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우리 해양 세력으로 보면 결국에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자간들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를 어떻게 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정말 먹고 살 만한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집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또 당연히 기본 국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잘 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비저너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 책도 정말 제가 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도 안 보는 리더는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영에 대한 상상력이 있고 국가 경영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헛헛해져요.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매일 그 정파 싸움만 하려고 하는 리더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더 예리하게 그런 현상을 짚을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 문제가 됐던 페이스북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뭐 불태워졌다라든가 이거 굉장한 그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즉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 대응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요즘 그 문제 말고도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해외에 미국으로 갔다. 이거 참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장관 말씀이 자기 남편은 자기가 뭐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의 가정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외교부 장관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모든 것을 막고 있는 부분 중에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입국하는 문제도. 근데 그 남편이 그냥 사적인 문제로 가는데 잡지 못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해줘야 됩니까? 하다못해 국회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소제목으로 다루는 Find for Leadership, 리더를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리더십을 찾기 위해서 하다못해 다가오는 무슨 시장 선거라든가 또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눈 부릅뜨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고 무조건 그냥 뭐 진영 논리로 나는 반대편이니까 저쪽을 반대하고 또 저 대통령을 반대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소해지는 거예요. 편협해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치 논리로 빠져가지고 그냥 누구 한꺼번에 확 몰아주는 무슨 뭐가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거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수욱 TV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잠깐 동안 좀 이렇게 톤을 높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Find for Leadership입니다. 리더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가 아닙니다. 리더를 찾아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분석하고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금 60여 명이 제 이제 구독수로 되어 있고 조회수는 뭐 나름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구독이 되지 않으면 제가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이 구독을 충분히 눌러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걸 꼭 올리는데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이 사정 이거 쪽 그 방송하고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로그인 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카카오톡이랑 제가 연결되기도 하고 뭐 SNS 다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무심히 지나가기도 하고 그게 좀 무슨 뭐 저 사람 가끔 노래도 부르고 종잡을 수가 없어 뭐 시사 토론도 한다 그러지 뭐 어떨 때 책도 낸다 그러지 뭐 지금 종합 채널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1인이라고 해서 하나만 집중한다는 건 그건 젊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재능이 그쪽으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그렇다고 맨날 뭡니까 무서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서운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